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009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성지구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기타 운송장비, 물류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는 안중 출장소가 화양지구로 이전할 예정이고 500개 병상의 종합병원도 들어설 계획이며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총 8개의 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서평택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선이 개통되면 안중에서 송산까지는 불과 12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며 특히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안중에서 서울까지 KTX 고속열차 타고 환승 없이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평택의 발전은 동부와 서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동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서부인 서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택은 여태까지 개발의 기대감만을 가지고 동부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서평택의 개발 계획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평택은 동부 지역과 더불어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기대되고 토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평택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택항은 코로나19 여파가 있기 전인 2019년까지 중국 5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5개의 국제 여객 항로를 운영했습니다. 2019년에만 62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중부권 대중국 관문 항구였으나 2001년 평택시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여객터미널은 협소한 건물과 주차장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의 노후와 입출국 동선이 같은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신축에 착수했고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편의시설을 포함해 지상 3층, 연면적 약 6,670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평택호 유원지 일대를 종합 레포츠타운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평택호는 무려 44년 동안이나 개발 과정이 지지부진했었지만 최근 평택도시공사의 주도로 지작물 조사 등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009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곳에는 휴양 및 체험형 관광단지와 코로나 이후에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 교육,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로 연간 관광객이 1,14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평택시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포성지구는 평택시 포성읍 일원에 62만 평 규모로 개발되며 산업, 물류, 주택 단지용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포성지구에는 147만 제곱미터 규모로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포성읍 내길이, 도곡리, 희곡리 일대 약 44만 평, 사업비 8,428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자동차 물류항인 평택항을 활용해서 자동차 키즈 테마파크,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 테마호텔 및 쇼핑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향후 포성지구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기타 운송장비, 물류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에메코시티 컨소시엄을 선정해 협의 중이고 사업 협약 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목표는 2027년 12월입니다. 현덕지구는 약 70만 평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산업별 클러스터 단지와 공동 물류단지, 외국인 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 재설계하는 상황으로 오는 10월까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묶어놓고 있다며 빨리 지구 지정을 해제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현덕지구는 분명 산업용지로서의 메리트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수도권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 평택 당진항을 끼고 있는 배후 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어로는 서평택의 핵심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지구로 민간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84만 평 규모로 무려 여의도만한 면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현재 토목공사 중이고 2025년 여름에 준공 예정인데요. 계획 인구만 해도 5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평택항을 중심으로 자동차 클러스터와 수소복합지구와 조성될 포성지구 및 현덕지구와 인접하고 평택고 관광단지도 가깝기 때문에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 내에는 안중 출장소가 화양지구로 이전할 예정이고 500개 병상의 종합병원도 들어설 계획이며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총 8개 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서평택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과 관련된 개발 사항입니다. 먼저 서해선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택시에는 여러가지의 교통 호재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데 2023년 10월 개통될 서해선 복선 전철 안중역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지제역과 더불어 안중역 일대에 약 157만 평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현재 평택시는 도시개발 기본 구상을 위한 중장기 도시계획을 진행 중으로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2024년에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함께 하반기 구역 지정,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구간 90km에 달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은 약 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홍성, 예산, 당진, 아산, 평택, 화성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서해선이 개통되면 안중에서 송산까지는 불과 12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며 특히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안중에서 서울까지 KTX 고속열차 타고 환승 없이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8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은 2023년 말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포성 평택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을 서해선과 분산 처리하기 위해 평택항에서 평택역까지 약 30.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1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포성 평택 철도 건설 사업이 완공되면 철도 수송 체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평택시 포성읍에서 시작해서 충남 아산, 예산, 홍성, 부여를 거쳐 익산시 왕궁면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37.4km의 민자사업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과 부여를 잇는 1단계 사업이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9년부터 시작되는 부여와 익산 간의 2단계 사업을 거쳐 2034년에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개통 시기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시작점이자 국제 물류 거점 도시인 평택시 포승읍과 그 인근 토지들에게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현재 예정되어 있는 포성 IC는 향후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물류와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개발 사업들과 더불어 교통 등 여러가지 개발 사업들은 향후의 평택시의 지역적인 발전과 동부와 서부 간의 균형 발전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시 전체를 보면 시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개발 계획이 많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평택도 동평택과 마찬가지로 수년 내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에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단지가 세워지는 곳에 원형지 토지들이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될까요? 도시가 성장하려면 개발이 되어야 하고 개발은 곧 원형지 토지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이고 개발의 의미는 원형지 토지를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기에 땅값은 상승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투자는 바로 이런 곳에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업들이 몰려들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 IC가 개통이 되고 철도가 만들어지고 철도역이 개통이 되고 정신없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곳이 바로 최적의 투자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골 조용한 곳에 아무리 땅을 사놓아도 오르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아도 어떤 집을 지어 놓아도 수요가 없다는 말이고 수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지역의 땅은 수요가 없기에 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는 개발이 되는 도시지역에 해야 하고 그 도시지역이라 함은 대규모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지역의 원형지 땅에 묻어두어야 합니다. 서평택의 개발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발은 진행 중이고 지금도 여전히 철도는 만들어지고 있고 여전히 고속도로 공사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병원이 만들어지고 청수 높은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서평택을 최고의 투자처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에 살면서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되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면서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은 투자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투자를 미루다 보면 아무리 직장 생활로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저축을 해도 올라가는 땅값,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택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성장을 멈췄지만 그래도 평택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곳이 평택이기에 이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께서 평택 성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